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조 본문 말씀은 잠언 1장 7절이에요.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많이 들어봐서 아는 말씀들이죠. 네. 네, 요즘 나라가 참 어지러워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이 정치가 흔들리는 바람에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모질이어가지고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잠언 흔하게 보는 말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말 중에 하나고, 우리가 좀 깊이 새겨봐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참.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흥할 때는 어떻게 흥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망할 때는 제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랬고, 네, 예전에 박정희도 그랬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백성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특히나 대통령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각 행정부 수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 리더는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다루는 사람들, 또 권력을 다루는 사람들, 권력기관,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검찰, 경찰들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질서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또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어떤 대북에 대한 의식이나 전 세계의 평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서의 우리의 입지가 무엇인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강요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양안 전쟁 있죠. 있을 수 있죠.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대리전을 같이 치러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미국이 치르겠지만 그 남중국해 그 질서를 우리가 또 도맡아 하다 보면, 네, 중국과는 완전히 이제 적성국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이야 어차피 섬에 갇혀 있어서 대륙적으로 어떻게든 진출하고 싶은 야욕이라도 있다고 치더라도,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하려고 하고, 트럼프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아무튼 현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아무튼 성경은 분명하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분히 관념적인 표현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릇된 믿음이나 어떤 편견이나 오해가 덧입혀진 그런 것들이 투영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정의 내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를 내리는 게 옳다고 전제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준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방법, 사랑하는 대상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어진 어떤 일, 권력, 돈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잡을 수가 있겠죠. 기준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또 정치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또 여당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오히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번에 이번 주간이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데 솔직히 좀 보다가 답답해서 그냥 꺼버렸는데 거의 겁박하는 거였고 김건희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마누라를 건드리냐. 그건 도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결국에는 사과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 윤석열은 이 국민들의 훈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다. 철저히 무시하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자리를 꿰차고 있죠.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네. 뭐 당장 뭐 망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지만 이대로 두었다간 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람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비자라고 아시죠?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 크게 등용은 못했지만 옳은 소리를 잘하고 시류를 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글을 쓰고 책을 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아시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있고 춘추시대에는 뭐 말로만 서로 어떤 이념적인 것들이 됐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막 싹트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국시대에 막 그런 말하자면 학술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삼오오 이렇게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토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전국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작게 분열된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땅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고 어떻게 보면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러한 일들과 비슷한 것이고 또 혹여 일어날지 모를 제3차 대전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뭐랄까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추후에 한비자의 글들이나 책들이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나라가 약해지면서 영토를 잃고 국력이 쇠약해져 있는데 멸망의 위기로 이렇게 막
치닫는 상황에서 상소를 올리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현 시국과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제 개혁론자죠. 개혁가고, 그러나 그게 이제 그런 계책을 왕들이나 신하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이나 여당을 향해서 이런저런 옳은 말들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개혁적인 방법들을 권면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비슷해서 제가 문득 한비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또 서치하고 예전에 내가 뭐 레포트 썼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뒤져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이 어느 책에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제대로 찾지 못했지만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 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 지금 딱 우리나라와 윤석열과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네, 자기만 치외 법권에 살면서 자기와 자기 처만 치외 법권에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법으로 핍박하고 압박하는 이런 시대가 있죠. 그리고 음모와 계략. 네. 무슨 저 국방부로 뭐 갑자기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또 그 앞에다가 무슨 말뚝 같은 걸 받고 뭐 하는 것들, 이상한 짓들 하고 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고 한국사의 길이 남을 죄악을 지금 저질렀죠. 그래서 아마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우리 국민들이 눈 감고 그냥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외세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미국에 의지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일본한테 하려고 하고 탈법, 사대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운을 쇠하게 하고 있다. 이때 당시에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였죠? 왕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삼국에. 네, 삼국지를 그렇게 읽었어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각 왕들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고 똑똑하고 다 그랬지만 그 외에 작은 나라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이랬던 거예요. 그냥 옆 나라에 의지하고 누구랑 동맹 맺어가지고 저쪽을 칠 생각만 하고 자기를 보호할 생각만 하고, 네, 자기 국내 정치를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기본을 탄탄히 한 다음에 이 정치 외교가 올바로 서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럼프가 얼마나 또 우리나라에다가 이것저것 요구할지. 이래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를 방패막이로 쓸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같은 분위기가 같으면 윤석열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놈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일본만 봐도 이미 이 사람은 탄핵이 되든지 하야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선비들이 논쟁만 즐긴다. 네.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논쟁을 해서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자기 돈 빼돌려 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들이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쓸데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양성평등이나 이렇게 페미니즘이 사실 필요한 논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논쟁을 만들어가면 이게 그냥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평등하죠. 평등하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서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거를 자꾸 네 편 내 편 가르는 용도로 지금 이 사회가 분열되는 그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는 특히 동성애나 이런 문제 가지고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뭐 이준석 얘기도 했지만 이준석도 세대 간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해왔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작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20, 30대가 40, 50대가 됐을 때 힘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큰 권력을 갖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좀 이번에 좀 명태균이랑 같이 엮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진보와 보수로 싸우기도 하고, 지금 나라가 많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4대강 사업도 있었을 거고, 지금 용산 이전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예비비까지 막 탈탈 털어가지고 쓰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국고를 탕진하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 세수 결손이 발생해서 지금 예산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것도 나라가 망할 때 드러나는 징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고요. 또 간연하는 자의, 간연 이게 사이간자에다가 자연할 때 연자예요. 간연하는 자의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말이 좀 한자를 저기 해서 좀 그렇지만 그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편이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뭐 석사, 박사를 데려다 놔도 명태균 말을 듣는 거죠. 대통령이. 명태균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천공이라는 사람 말을 듣고, 또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이제 김건희가 청취하는 거고 윤석열은 김건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의견만 취사선택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상당 부분 붕괴된 시스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IMF에서도 좀 경고가 날라왔어요. 조심해야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때도 춘추 전국시대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비자가 이런 이야기를 상소를 올렸겠죠. 다섯 번째로는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 소통의 부재하면은 우리 윤 대통령이 떠오르죠.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국민은 없고 자기 고집만 있어요. 아무리 다 드러난 잘못이라고 해도 사과하지 않고요. 네. 고집이 이렇게 세고 간언은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기기만을 바라는, 그 검찰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기소해서 집어넣는다. 죄가 있든 없든 이런 승부 욕구,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자신은 물론 나라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 적을 가볍게 생각하며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 그래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이렇죠. 일본과의 동맹도 아닌 나라죠. 그 나라는 사실 동맹이 아니고 아직 과거사가 청산이 안 된 전범 국가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외교적인 그 채널만 있는
거지 실제로 동맹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맹으로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미국하고는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크고 미국이 재채기라도 하면 우리는 움찔하고 있어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이 있어서 미국이 뭐 어떻게 해도 협상을 하고 리드도 하고 했었는데 이 윤석열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무슨 얘기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는 식의 어떤 이런 외교적 요청에도 그냥 막 받아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뭐 파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몇 명이 거기 뭐 조사하러 갔는지 파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실책 중에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양안전쟁 발발했을 때나 이럴 때도 이제 중국을 자극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또 우리는 3대1로 이제 싸워야 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윤석열이 얼마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 때문에 뭐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을 핵무장시켜서 한국이 자기를 대신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대치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군비 증강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할 것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도 덩달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미국을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남중국해를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 또 지정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회 지원이나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가는 이제 우린 러시아가 이제 지금 북한에 주고 있는 기술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핵무기가 진짜 날아오고 안 날아오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동맹만 믿고 이웃의 적 소련이래 러시아, 중국을 또 일본을 그냥 뭐 무시하거나 이랬다가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네, 큰일입니다. 7번째,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을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로 하면 인재보다는 자기 지인들 우선으로 이 내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건 뭐 시간 문제겠죠. 지금 검찰이 여기저기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인재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모든 것을 쏟잖아요. 그래서 인재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낮은 벼슬을 주고 봉사한 사람들을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애쓴 사람들을 낮은 벼슬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큰 자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질서 이걸 토대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라가 약해지고 이것이 쌓이고 축적되다 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게 그래서 참 역사라는 게 그냥 반복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번째로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는 어두우면서 이웃 적국을 경계하지 않아
반역 세력이 강성하여 밖으로 적국의 힘을 빌려 백성들은 착취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뭐 약간 어려운 말 같지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뭐 김건희겠죠? 김건희가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했으니까 김건희는 지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명태군의 어떤 신기 어린 말을 들었으니까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라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끄러우면 왜 시끄럽지? 아니에요. 그냥 상관없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과도 없고 사과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세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느니 미국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따라가겠느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올해 최고로 많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있고 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처벌하지를 않아요. 김건희 엄마, 오빠 처벌을 못해요. 윤석열도 처벌을 못해요. 그런 나라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태로운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 하는 게 뭐예요? 외세의 힘을 끌어오는 것이죠. 신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막 몰리면서 소멸한 국가가 됐지만 얘네들도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삼국 통일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당나라의 속국이 될 뻔했죠. 아무튼 그래요. 지금 함부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될 시점인데 늘 그래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패권 다툼에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죠. 이 패권 다툼에 앞잡이가 되겠다. 지금 이럴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양안 전쟁 벌어지면 대만하고 중국 전쟁 벌어지면 이 파병한다고 할까봐 참 걱정해. 아니면 뭐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중국의 적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될 순간이기도 하고요. 네, 9번째, 세력가의 천거받은 사람은 등용이 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는 내쫓아 국가에 대한 공헌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네. 뭐 요새 뭐 검찰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전문성 없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독립후손가들은 지금도 가난하게 사시고 있죠. 친일파 아들이잖아요, 윤석열이. 네, 윤석열 이미 친일파가 건재하고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외에도 지금 친일적인 발언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 3년 됐으니까 이런 거고 이게 5년이 가서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한 내년 상반기는 넘기지 않고 윤석열이 퇴진했으면 탄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빚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득을 얻어 반역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라 창고가 지금 비어가고 있죠. 세수 결손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같은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해서 수십억 벌고 또 양평고속도로 그 노선이 바뀌어서 또 얼마를 벌지 모르겠고요. 지금 중단되긴 했지만, 네. 그리고 나라 살림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법인세 깎아주는 거는 작은 법인들은요 10%씩 다 내요, 법인세를. 근데 대기업들은 막 6%, 7% 이렇게 하고 더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고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잘 다룰 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산도 펑펑 맘대로 쓰고 전용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는 거는 일반 법인도 허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에 반영되게끔 써야 되는데 그게 불합리해서 그걸 뭐 예산 그 법안을 바꿔야 하더라도 당해년에는 그렇게 못하는 게 일반 법인도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지적이 되면 그 법인은 법인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라면 더욱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많은 이렇게 지방이 아니고 정부 부처들이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반드시 이 후의 대가는 치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10가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비자가 이렇게 충언을 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나 관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종국시대는 죽이고 죽는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망할 나라는 어떻게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한비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 건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약간 비슷하다고 할 만한 게 이렇게 있지 않아서, 성경은 사실 내부적인 어떤 부패 이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든지 믿음을 버렸다든지 우상을 섬겼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성경 역사의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 속에는 신앙적인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정치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가능한 조금 비슷한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비자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 한비자의 10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서, 소름 돋을 만큼 비슷해서 참 걱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트럼프 때문에도 이 우리나라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한미군 여기 주둔군 비용을 우리 보고 더 내라고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거의 10조 가까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라고. 이건 깡패죠. 트럼프는 이 미국도 참 그래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 질서가 많이 바뀌고 있다. 제가 8년 전인가, 얘네들은 4년씩이니까 트럼프 저번에 당선됐을 때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이제 세계 질서가 많이 뒤바뀌겠구나.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제 모더니티의 시대가 지나가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혼란의 시기도 올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지형 변화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참 굳건하게 잘 서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 정세의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물결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참 아무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걔네 철군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핵무장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직접 견제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견제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차 대전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과 그 세력들이 탄핵되는 거 말고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탄핵이든 스스로 물러나든 아니면 죽든 벼락을 맞아서 죽든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에 무슨 정치 얘기만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예언자들, 선자들도 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어려움들, 국제 정세의 그런 혼란함 속에서 계속 외쳤던 거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되고 자기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 그때는 이제 신정이 분리가 안 돼 있을 시절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굳건한 어떤 하나의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서 외세를 물리치려고 하는 뭐 이의제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요행만 바라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서 위정자들은 자기 주머니에 채우기 바쁜 이런 형국으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잘 자란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요새는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그런 범죄들이 되게 많아졌고 또 고위 인사들의 그 어떤 부정한 일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나 잡혀가지 않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 시간에 그 광화문에 사람들 모여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나가야겠죠.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윤석열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어요. 너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네. 내려와야 합니다.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할 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또 한국의 홍익 인간이라면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거짓되고 불의한 정권이 계속 유지되게끔 내버려두든지 무관심하거나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네,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고 또 선거가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잘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도 타락하고 망가지고 정치도 망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의 힘없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면 많은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노인들이 죽어나갈 텐데 우리가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끌어내려야 하는지는 한비자의 이야기 10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딱 춘추 전국시대의 그 타락한 군주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는 윤석열이 빨리 퇴진하고 탄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홍익인간도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모이고 모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거짓의 역사, 이런 물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어요?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잘못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막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막연하고 쓸모없는 얘기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비자처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지금 잘못된 정치인들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이 기도가 됐든 어떤 행동이 되었든 네,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